12월 19일. 오늘은 내년 조선 기계 쪽, 요쪽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조선 쪽에 좀 지금 비중이 높게 들어가 있거든. 생각보다 이거 레포트 읽어보니까, 아,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느릴 것 같네, 이게. 이미 다 들어갔는데. 좀 오래 묵혀놔야겠네. 자, 2022년 전망, 조선 기계, 효율성의 역습. 김현 애널리스트님, 메리츠가 잘해. 급격한 운임과 주가 변동. 4대 선종의 동반 회복과 발주 재개 기대는 무리. 다 안 된다 이거지. 자, 변수는 탱커인데 뭐 내종 다 잘 되겠냐. 탱커가 안 살아나. 넥스 슈퍼 사이클. 그리고는 연료 변화다. 자, 요때까지는 자, 1번 기존 유황유에서 탄소 포집 해서 그 선박에는 특히 화물선에는 벙커시유라는 아주 그 못돼 먹은 기름 까맣게 연기 까맣게 나오는 냄새가 그냥 옆에 가면 진짜 역할 정도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런 쓰레기 기름을 넣어서 때우는데 그걸 포집해서 다시 에너지화 시키다는 거지. 이게 탄소 포집이면은 수소겠지. 그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가 아니겠구나. 블루 수소겠구나. 2번 LNG, LPG, DF, 3번 수소 연료, 대체 연료, 혼재 양상. 이건 너무 근데 뭔 얘기야. 단기 변곡점은 내년 2Q쯤에 강제 가격, 그렇지 후반.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아빠는. 근데 올해처럼은 아니다. 탱커 회복 여부, 탱커. 쉽지 않다. 컨테이너 운임은 내년 3반기까지는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을 거다. 4번, 3번, 4번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지. 성과 인상 가속화. 2002년, 2008년 때가 이게 조선어 완전 피크 시즌이었잖아. 이때는 모든 제조업이 분업화되고 세계화됐단 말이야. 무역이 다원화됐고. 근데 지금은 멋지 비걸 앤 페스트. 이게 뭐야? 이 기간을 넘어서서 모든 공장이 중국으로 향했단 말이지. 집중됐단 말이야.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운송수가 급증하고 인프라 투자가 정체됐어. 왜?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미국 항만의 정체 현상 심화, 운임 급등.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나마 있던 제조업이 멈췄어.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여왔겠지. 아마존에서 아마존 제품 중에 제일 많은 게 거의 모든 게 다 중국이니까, 중국 거니까. 미국으로 몰리는데 수요가 폭등해서 조금 폭등했겠지. 밑에도 글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은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뭐 이제 수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아주 오랜 동안 항만이나 도로, 교량 등에 투자를 안 했어. 배는 커지는데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 내항이 있고 지금 송도에 신항이 있는데 옛날 인천 내항은 옛날에 만든 거야. 물을 가뒀어. 그 밀물썰물 그 차 때문에 물을 가뒀단 말이야. 물이 빠져나갈 때는 배가 땅에 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시대는 변했는데. 배가 커지면 어떻게 돼? 무거우니까 이 드래프트
배가 물에 가라앉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겠지. 근데 면적이 크고 무거우니까. 그래서 수심을 더 깊게 파야 돼. 접안하려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가스 운송, 인프라 투자 지연. 그 다음에 발전 집중화에 따른 전력 수급 어려움이 더 높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 그 다음 원자력, 신재생 이슈도 탈집중화의 일환.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조선 성과 인상이 지속될 거냐. 항만 투자가 항만 투자가 이뤄져야 되겠고, EQ의 탱커 운임이 회복해야 되겠고, 폐선이 빨라져야 빨리 선주들이 신조 발주를 좀 하겠지. 시스턴 어라운드. 기계 쪽은 산유국도 재정 투자를 재개. 자, 산유국도 이제 유럽이 아빠가 봤을 때는 그 경제 그 어떤 미국과의 그 대권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래도 남아있는 그 거대 자본 그리고 그런 아직도 전 세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소비력 이걸 근거로 에너지를 윗놈들이 정한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 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거밖에 안 보여 아빠는. 근데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겠지. 그러면 기껏 지금 설비별 거지 같은 거 좋지도 않은 거 그거를 다 중국에다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막 저가 임금으로 막 싼 노동력으로 막 뽑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막 이제 하이테크 쪽으로 가려고 하니 인구는 많고 할 게 에너지 쪽밖에 없겠구나. 대체 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환경 오염은 안 된다. 이제 이게 화두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진짜 기름을 안 써. 그러면 사우디 쪽도 오펙 쪽도 지금 돈 있을 때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내년 전망, 점진적 온실가스 감축 기조 유지. 그 다음에 EQ 손익분기점 수준의 탱커 운임 반등. EQ부터 하향 안정. 항만 정체 하반기부터 완화. 되게 기대한다 진짜. 오일에서 가스로의 이동이 지속. H2 시장으로의 가교 연료로 LNG 경제수 부각. 조선은 중립이고 기계가 비중 확대다. 바이든도 이번에 그 바이든노믹스가 이제 요의해서 땅 하기 시작하면 요의는 또 일본말에 쓰면 안 돼. 준비해서 이제 돈이 투하되기 시작하면 요거는 비중 확대가 확실하겠지. 그래서 조선은 현대중공업, 기계로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태광은 조인트 회사다, 조인트.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더 베스트는 로 갔을 때는 현대미포,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그대로고 태광, 하이로코리아, HSD 엔진. 이거보다 좀 안 좋았을 때는 현대미포. 현대미포가 배가 작은 거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그런 애들보다는 아마 배를 발주 넣어서 다 만들기까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릴 거야. 근데 다른 거는 2년 훨씬 이상, 2년 반, 3년 이렇게 걸리니까. 자, 태강보다는 디케락이나 BMT, 하이록이 낫지 않을까. 현대일렉은 세 군데 다 있구나. 탱커나 LNG가 반등하면
KCS7이나 한국카본이 좋을 듯도 싶고, 이건 아빠 생각이야. 자, 2021년 슈퍼사이클 논란만 있었지. 본격 사이클 논란 2025년, 변곡점은 내년 EQ.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은 보통 이게 유조선이야, 유조선. 와, 마이너스 거의, 와, 100% 급락했고, 유조선 시황은 장기 침체가 지속 중이다. LNG선 운임은 6개월간 박스권. 북반구 남방수요가 본격화되는 4큐 성수기에 진입했다. LNG가 그러면은 이미 3큐에는 이걸 다 날랐을 거야, LNG로. 이 퍼가 1.5배나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24년에 발주가 최소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계속 요만큼 나와줘야 되는 얘기지. LNG는. 왜 차이점이 있을까? 2003년, 4년이라. 전 세계 조선업계는 요건데, 일본은 이미 관심이 없고. 자, 올해 10월 기준 컨테이너선과 가스선 합산 비중은 거의 60%. 거의 올해는 컨테이너선이랑 가스선만 신규 발주가 있었어. 벌크선과 탱커는 거의 24%. 둘이 합치면 약간 83%? 올해 컨테이너선, 가스선 요거 발주에 힘입어 10월 금액 기준 한국 점유율은 43% 기록했다. 11월 클락스는 신조선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2% 상승을 받고 6월 말 대비 거의 10% 상승으로 강제가 50% 인상이 반영된 수준이다. 그럼 어때? 강제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래도 느리지만 점진적인 코스트 푸시 성공으로 인해 2023년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 올해 11월 국내 조선업계 달성률 132%. 와, 기가 막히다. 자, 발주받은 게 이미 오버했어. 와, 131%. 8년 만에 초과 달성. 그래서 슈퍼사이클 논란의 배경이 돼 있었네. 올해는 이게 좋았는데, 내년에는 LNG선이랑, 이게 내년에도 올해까지만 나와주고, 탱커가 여기 좀 나와주면, 내년에 컨테이너선 아마 발주는 줄 거야, 올해보다. 올해 대폭 넣어가지고. 탱커가 안 나왔단 말이야. 자, 선종이 큰 거는 바닥을 치고, 그보다 작은 거는 아마 핸디 사이즈는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케이프 사이즈는 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좀 배가 좀 작은 것들. 그런 것도 더 올라가. 컨테이너 선우님은 올라가고, LNG 선우님은, 이 LNG 선우님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니, 겨울에 가스 많이 날라야 되는데, 우님이 이렇게밖에 동결로 같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바짝 한번 올랐다가, 참. 중국은 뭐, 지들 나라 거, 지네 거 지들 나라에서 발주한 거니까, 얘네는 참, 중국적이. 아직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의식이나 문화 교육 수준이 세 가지가 같이 올라와야 돼. 우리나라도 이랬었어. 야, 뉴빌딩 인덱스. 환율원 달러 같이 올라가지고
과거 슈퍼사이클, 그리고 현재. 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다르대. 자, 피크 대비 VLCC 성가 괴리는 26%였지만 강제가는 동일하대. 과거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어때? 지금은 후판 가격 톤당 970달러. 이때 대비 70%가 높은 수준이네. 그 슈퍼사이클은 아니겠지. 발주 많이 나면 뭐하냐고. 원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그런데 현재 강제 가격은 피크 수준에 도달했지만 성가는 74% 수준에 불과하대. 아직 희망이 있다 이거지. LNG에서 신조 성가는 2.2억 달러, 약 한 2,500억. 근데 올해는 2.04. 올해 더 싸. 하여튼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 더 싸? 기술도 더 좋고 더 좋은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와줘야 돼. 내년에 카타르 모잠비크가 나와주면 해볼 만한데 내년. 자, 유조선은 용선료는 하락하고 선가는 상승하는 양상이래. 용선료는 배를 빌리는 가격이야. 렌트카처럼. 근데 렌트 가격이 싸지고 신조선가는 상승하면 누가 배서 하다 빌려 쓰지. 이런 생각에 다 빌려 쓰다 보면 또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신조선 발주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중기 이후 시점으로 보면. 자, 성가 상승보다 용선료 상승이 가파른 양상이다. 이러면 어때? 빌려 쓴 게 더 비싸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규 발주가 많이 나온 거야. 2022년 항만 정책 완화, 경쟁력 발주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개연성이 없다. 중연선 중심으로 발주가 예상된다. 경구역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어림도 없지 싶다. 컨테이너랑 대한항공, 항공운임은 화물운임이지. 매달 신고가 갱신 중이다. 되게 올랐어. 항공운임도. LNG선 용선료는 성가는 3% 상승했다. 현재 성과로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LNG선 이대로만 가도 된다. 연평균 성과 영능률 산출. 투자 회수 기간도 상이하다. 투자 회수 기간은 연평균 성과 연간 용선료를 분모로 두고 연평균 성과를 분자로 두면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성과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나 VLCC 탱커는 15.2년으로 2008년에서 8에서 10년 낮아지기 위해서 현재 운임에서 80% 이상 상승이 불가능해 보인다. 캐프사이즈는 봐봐. 원금 회수 기간이 이거 발주하면 5년이면 회수한대잖아. 근데 베릴라지 탱커 캐리어는 8년에서 2배가 걸려 회수하는데 그나마 이거 8년 10년 낮아지기 위해선 운임이 80% 이상 상승해야 된대. 쉽지 않다. VLCC는. 어겐 슈퍼사이클 난 예시다. 패선 급조 움직임이 아직 없다. 경기가 좋으면 패선을 잘 안 해. 끝까지 고쳐서 쓰고 탈라 그래. 경기가 안 좋아야 돈은 못 버는데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거야. 케이펙스가 계속 나가면 그제서 이제 패선하는 거야. 우리 경기 안 좋을 때 똥차들 폐차 보내잖아. 예전에 폐차 보냈던 경기 안 좋을 때 폐차 보냈다고 지금은 아직도 중고차에서 거래가 돼. 왜? 차가 부족하잖아. 경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주 원재료인 강제 가격은 38% 초가 상승했지만
신주성과 지수는 평균 대비 낮다. 사이클 대비 원가율은 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 악화로 추정된다. 신주성과 지수가 신주성과 원가율이 안 좋다는 얘기네. 그봐 2003년도 때는 강제 투입 원가가 그렇게 높았는데 성과가 올라가 주면서 강제 투입 원가 이 배를 만드는 이 원가랑 BEP가 나온 거 아니야. 이때부터 쭉 올라갔겠네. 이렇게 돈 벌었겠네. 동일한 원가와 부담해도 성과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0% 디스카운트. 강제 투입 원가 2017년부터 따로 놀아. 아 이게 뭐야. 그림자도 아니고. 폭이 좁아져 생각을 안 해. 이 둘이. 2007년, 2003부터 2007년 당시 버크에서 신조성과와 차터레이트. 차터레이트는 용선료. 와, 진짜 1억에도 쉽지 않다, 진짜. 지금은. 와, 참. 그때 성과는 이랬는데 지금 성과는 이래. 이거 누가 배 만들려고 하겠어. 현재 성과 10,000달러. 와, 참.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자, 컨테이너 용선료가 이게 압도했다. 이래서 신조 발주가 많이 나온 건데, 왜? 얘네가 기존에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국 가는 배를 A라는 선사가, 음, 우리나라 구조선사 많아. 동진해운도 있고, 뭐 고려해운도 있고, 사람들 잘 몰라서, 일반 해운업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지만은, 뭐, 여러 가지 선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랑 친한, 그래, 그냥 A 선사가 있다고 치고, A 선사가 한국에서 태국 가는 거를 보통 일주일에 배를 2번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수요일 출항이랑 일요일 출항, 이렇게 주 2항차를 하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출항하는 거는 자기 회사 배, 그, 이제 그 용선이 아니라 빌린 게 아니라 자선배를 집어넣고, 자선을 집어넣고, 일요일 배는 예를 들어서 용선배, 빌린 배를 투입시켜서 주 2항차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선료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일요일 배를 요즘에 빼버려. 그 다음에 주 1항차로만 돌려. 지금 주 1항차도 안 돼. 지금은 한 달에 2에서 3항차밖에 안 돼. 지금은. 이 배가 수요일날 출발해가지고 뭐 중국 찍고, 그 다음에 그래 직항이라고 치자. 중국 찍고, 그 다음에 태국 찍고, 그럼 이 배가 다시 중국 찍어. 그 다음에 한국을 다시 와. 이게 한 바퀴 돈단 말이야. 그럼 며칠 걸리겠어. 이러니까 수요가 많은 것보다도 이런 용선료 때문인지 몰라도 공급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운임이 올라가는 현상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 봐. 가스선은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거는 2007년도 당시에 용선료 꼬꾸라지니까 성과도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키는 용선료네. 용선료가 올라가 주니까 이제 성과가 같이 올라가 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발주가 나온 시점이다 이거지. 아, 그래서 아까 내년에도 2021년 요런 흐름만 가면은
여기는 좋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했구나. 탱커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답이 안 나와. 이게 평균 성과야. 회수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근데 케이프 사이즈는 회수 기간이 이렇게 짧아. 케이프 사이즈가 돈이 된다는 얘기지. 자, 벌크선은 선봉량 증가를 공급이지. 상해는 물동량으로. 탱커는 4개 손정 중 가장 심각한 부식. 폐선 부지는 상쇄할 운송 수요 증가가 필수적이다. 탱커는 가스선인데 보통 탱커 그렇지 뭐 기름 싣고 액체로 싣는 거니까. 당사는 2022년 하반기에 중국 열연 후판 유통가격이 톤당 650, 700까지 하락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강제가 인하 시 2020년 설정한 충당 환영에 따른 턴어라운드 단축. 2022년 시황 개선 여부의 핵심은 탱커. 탱커다. 탱커가 살아야 슈퍼사이클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이게 와주면. 탱커가 문제다. 석탄 물동량. 증가세는 점점 줄어들고. 효율성 중심 투자. 계속 2010년대 때는 전부 다 배 사이즈만 막 키우려고 24,000 TU. 이걸 컨테이너 깡통을 24,000, 한 배에다 24,000개 실을 수 있는 크기야. 엄청난 거지. 근데 이게 들어오면 뭐해? 컨테이너 항만에 겐츄리 크레인이나 크레인 암, 이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크레인 팔이 이거를 감당을 못한다. 배도 못 들어오고 배가 워낙 커서 땅바닥에 닿으니까 드래프트도 더 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부산 신항이나 이전 신항처럼 항만 투자가 돼 있는 데만 그래도 물동량이 어느 정도 많은 데만 이런 게 들어가겠지. 다 들어가진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데서 다시 작은 배로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야지. 이런 큰 배들은 큰 이제 그걸 허브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 24,000톤급짜리를 일단 다 하역을 하고 디스차징을 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홍콩, 뭐 중국 일부, 뭐 일본 요런 쪽으로 작은 배를 통해 가지고 연계해서 싹싹싹 싸주는 거야. 자, 장난 아니다. 탄소 집약도 있어. 카본 인텐서티 이렇게 있다. 탄소 집약도. 컨테이너 공급사들 혼선은 내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변복 현상의 원인은 미국 항만의 낙후단 인프라 물류이다. 그리고 사람. 트럼프가 난민들 안 받아 외국인 노동자 안 받아주는 바람에 미국 사람이 아유 국가에서 재난 제거도 빠방하게 주고 실업수당도 잘 주고 일 안 하는 거야. 일 안 하다 보니 요거 알바비가 쫙 올라갔겠지 지금. 석탄은 항구. 미국 로스앤젤레스 문제가 뭐? 이거다. 가속화 새로운 산업 질서. 에너지 기업들이 신규 광고 투자를 중단하며
이는 생산량 감소를 시사한다. 이 에너지 기업들은 오일에서 가스로 투자 중심을 이동하며 BP 랩을 낮추고 효율적인 카펙스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원자재 갈등과 친환경 정책은 전기료 급등을 유발하지. 당분간 한전을 좀 사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 원자재 갈등과 원자재 갈등이 왜 생겼어? 친환경 정책 때문에 생긴 건데 친환경 정책이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친환경도 좋은데 원가 부담률이 너무 높다. 기존 석탄 떼는 것보다 킬로와트당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석탄을 대신해서 뭐 재생에너지를 쓰고 뭐 수소를 쓰든 아직까지는 2030년까지는 석탄보다는 가스를 쓰든 좀 높아질 거야. 원가가. 그럼 전기세 올라가야겠지.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는 줄이고 이게 트럼프 때부터 온 것 같은데 줄이고 그거에 대한 해칭을 주변 아세안 국가로 스프레드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은. 가스, 석유 생산량은 비슷하게 채굴 하는데 지금 카펙스 투자를 안 하고 있어. 왜? 사양산업이니까. 사양산업이 될 거니까. 이들어만 가면서 돈을 최대한 빨아먹어서 축적시키겠다는 거지. 그걸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원전이 됐든 뭐 가스가 됐든 가스 다음에는 이제 수소화겠지. 재생에너지화. 그쪽에다 돈을 쏟아 버려야 되겠지. 매장 대체 비율. 반등세. 국내조선 3사의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 추이는 안정세.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직원이 100명인가? 밖에 없어. 중간 지주사라. 솔직히 나 현대 얘네 지배구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비중 추이는 안정세라. 효율성의 역습. 성장 일변도 탈피는 불가피. (1위) 시추업체 트랜스오션과 (2위) 선박 엔진업체 와트실라라 그래? 이거는 양극화다. 그냥 와실라로 하자. 와실라. 와트실라. 와트실라나 ROE가 빠르게 개선된 반면 트랜스오션은 부진하다. 트랜스오션은 시추업체다. 규제 이슈 요거를 근간으로 경기 선행 지수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경기 선행 지수가 높아지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선박 발주량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커플링 됐단 말이야. 단 요때는 요때 한번 디커플링 나고 지금 시점 선행 지수는 올라가는데 선박 발주는 안 나오는 거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거는 코비드로 인한 잠정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는 시각에서 신조
발주가 안 나오는 거겠지. 자, 올해 10월 말 전세계 벌크선 수주 잔고 점유율은 중국 6, 일본 3, 한국 2. 일본이 그래도 버티네. 벌크선 한물 광골. 돈도 별로 안 돼. 올해 10월 말 기준 탱커는 한국 5, 중국 3, 일본 1. 2019년부터 상승한 한국 점유율은 이중 연료 추진선 HS 엔진이지 중심의 발주가 국내 업계 수주 확대로 귀결되었다고 판단한다. 컨테이너선은 한중 양강 구도인 반면 LNG선은 국내 업체가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컨테이너선 수주 잔고는 중국 5, 한국 3, 일본 1. 자, LNG선 수주 잔고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 거의 9, 중국 6, 0.6, 0. 거의 아도네, 아도. 싹쓸이. 조선업종, 근데 LNG선은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포션이 너무 작아. 조선업종 주가는 결국 수주에 반응한다. 2021년도 빠른 수주 회복에도 시가총액 비중이 증가하지 못한 이유, 수주의 영속성, 그리고 이걸 봐야겠다. 넥스트 슈퍼사이클은 연료 변화가 핵심 틀에 관한 기존 의견을 유지하며 내년 현대중공그룹의 비교의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료 변화. 이젠 가스로 가야지. 가스로. LNG선이랑 가스, LNG선이랑 탱커, 요 두 개. 탱커는 답이 안 나오고, 가스만 어떻게 좀 나와주면 더. 코스피 대비 시총 비중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근데 수주액은 폭등을 했는데 여전히 시총 비중은 낮아. 2%도 안 돼. 거의 1%야. 수주액은 높은데 주가가 이걸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시장은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겠지. 자, 처음에는 중동 플랜트 발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밖에 안 나온 거야. 회색.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달랐다. 오일, 가스, 케미컬 예산의 실제 집행률 추이 20%도 안 돼. 집행률이. 실제 돈을 퍼부은 건 야, 우리가 이번에 100을 투자하자. 그런데 20% 투자를 안 한 거야. 2022년 철강석 해상 운송수요 선전율은 마이너스 2.4. 그러겠지. 철강석이 석탄 아니야. 전 세계 벌크 화물 물동량 52% 차지하는 철강석과 석탄. 이게 줄어? 그럼 벌크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지. 떨어질 확률이 높겠지. 횡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선 0을 넘겼다는 얘기는 아직은 선봉량보다 물동량이 많다는 얘기야. 좋은 거지. 운임도 올라가고. 설비 투자를 주도할 미국. 아, 이게 핵심인데. 이는 국내 전력기기 업계는 기회 요인이다. 직결된 업종 공작기계로 위축됐었으나 21년 1분기부터 미국, 유럽, 동남아양 주문이 급증했다. 일본도 요쪽으로 요게 제조업, 요 공작기계 쪽, 요쪽 수주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야. 자, 2022년
경기 침체는 시진핑 3기 연임의 부정적 요인이겠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경기 꼬꾸라지면은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 그래서 지금 지준율 인하했지. 그 중국의 정책 미세 조정 가능성, 지금 가능성 열어뒀다는 얘기지. 내년 상반기 신형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왜? 전체 중국 GDP에서 이 비중이 40%니까. 뭐가? 건설이. 그러면 얘네는 철강 쪽도 좋았던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근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완급 조절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2022년 1분기 이후 벌크함을 철강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여기에서 미세한 조정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돈을 푼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그럼 요게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많이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30조 정도를 여기다 투자한다. 육상 도로 및 교각에. 그 다음 전력망 구축. 그러면 이제 전선들. 그 다음에 건설 기계들. 여기는 이제 시멘트도 그렇고, 페인트도 그렇고, 그럼 요거로 인해서 물동량도 좀 늘어나겠지. 요게 나와주면 그래도 운임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가 마이너스 친 거 보면은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빠 두산 싫어. 아, 두산 싫어. 점조직 투자, 중요 선박의 투자 확대. 장기간의 시장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선박 부족이 맞물린 예외적인 상황이다, 지금은. 수요 이외의 공급망 이슈가 운임 급등의 원인이다.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공급망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좀 어떻게 보냐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받쳐주는 거지. 2021년 8월 컨테이너 운항 정시율은 33.6% 급락했대. 정시율. 내가 1일날 출발해서 4일날 도착할게요 라고 미리 알려주거든. 4 그러면 그게 약속을 내가 10번을 약속하면 3번밖에 못 지킨 거야. 왜? 일부러 기름값 아끼려고 늦게 가고 보통 컨테이너가 속도가 16에서 17노트 나오면 대략 그냥 단순하게 킬로미터 환산하면 2배 하면 되는데 한 30km 시속? 근데 이제 10km, 15km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지. 이러니까 정시율이 이게 충족을 하나. 또 늦게 오니까 터미널에 짐은 쌓여 있고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은 안 그러는데 부산항은 이제 출항하려면은 저반을 먼저 배를 야대에다 붙여야 되잖아. 그래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 배가 붙는 날 카운트로 기준을 해가지고 3일 전서부터 받아. 그전에는 터미널에 들어갈 수도 없어. 꽉 차갖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가 수요가 폭증이어서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딸리는 거야. 아예 뭐 규제다 해가지고 옛날 배들은 뭐 설령 넘어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싱가포르이 지금 그런 거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배를 열철 투입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배가 오래된 게 많아.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아예 콜링을 못하는 배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운임이 폭등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특히 미국, 이 LA, 혼잡도 지수가 미국 동부, 서부가 여기 있어. 거의 전 세계랑 얘네가 전 세계를 다 몰린 거야.
컨테이너 물동량 회전율, 물동량 대비 선봉량. 선봉량은 2010년부터 계속 줄이고 있어. 뉴사이클은 경제 성장률이 GAGR로 주는 이상, 줄어드는 이상 물동량도 같겠지. 경쟁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물동량이 수요가 늘어가지고 물동량이 늘겠어. 그러나 선산은 공급량을 줄일 테고 선박 배출, 선박 규제가 장기적인 운임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Q가 안 되는 거를 P로 지금 메꾸려고 하고 있다. 2025년엔 선박 관련 규제는 내년 11월, 내후년 1월 발표되나 여기에다 강제 퇴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거지. 이런 미충족 선박에 대해서. 올해 선조병 시황은 버크선 탱커 발주 합산액은 2006년 8년 화랑기 대비 20%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컨테이너랑 가스선 발주의 합은 145% 수준에 달했대. 왜 가스선은 왜 그렇게 했어? 갑자기 중국이 탄소 그거 할당률을 다 썼단 말이지. 그래서 석탄 쓰던 거를 가스를 대체했단 말이야. 가스가 어디가 제일 많이 쓰냐? 중국, 일본, 한국이 제일 많이 써. 내년 발주 위축은 불가피하다. 자, 발주 인도 시기를 고려했을 때 넥스트 사이클은 2025년을 예상한다. 보통 인도 이 시기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평균 설령은 LPG 15년 이러는데 지금 이 나이 먹었다는 얘기야. 자, 선박의 한계 수명을 20년을 가정하면 요때가 발주가 급증할 개연성이 있다. 맞긴 맞는데 실제로는 수리해서 인스펙션 통과하면 조금씩 연장해 주거든. 보통 5년 정도 더 탄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2020년 후반이나 2030년이 될 수도 있다.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그럼 3배 떴지? 근 3배? 선종별 평균 설령 추이. 나이가 다 나오지? 이때 발주로 들어가서 지금 얘네들이 현 시점에선 나이를 이렇게 먹었다. 주로 다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에너지 전환의 주요 계기는 기술과 정책이었다. 그래서 석탄으로의 기술로 인해서 석유로의 전환시켰고 이것이 자동차 보급을 본격화시켰고 그래서 후에는 석유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전환은 공급 부족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가 정책을 자극했다. 현재는 기술과 정책이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거기에 환경 문제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이거 자칫하다간 인플레 장기화로 집값 계속 뛰어서 결국에는 인플레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저번에 금융위기였지만 이번에 인플레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국내 송배전 유지 보수 및 신규 투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동해안에 거의 강릉 쪽 그리고 울산 방향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전 시장 촘촘히 바뀌었다고. 더 이상 뭐 증설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 걸 바라보면 요거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COP26 이게 아까 뭐랬더라? 인디케이터 쿠퍼는 아니고 없고 까먹었다. 중장기 관점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는 명확한 흐름이다. 이렇게 설치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커져야 가능하다.
아빠는 요거를 결정해서 이번 달부터 매집 시작했다. 현대일렉은 내년 영입단 증가율이 확 튄다. 최근 조정에서 조금 사볼만 하지 않을까. 그게 이거야. 현대일렉트릭 같은 애널리스트지. 대표주를 부각. 여기 보면 올해 81억 벌었는데 810억 벌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1130억을 번대. 미국 때문에 아마 미국을 계산을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3배에 뛰는 거야. 3배. 3배가 아니고 30% 정도. EPS 증감률 봐봐. 그래서 좀 사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많이는 말고. 자, 이때 당시에 11월 달 당시에 시가총액이 거의 9,500억이었어. 이것 때문에 선적지연, 충당금, 한정기업 물량의 매출 지연 이슈. 이제 4분기부터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거다. 중동향, 전력기기 수주, 선박 배전법 물량 증가, 미국 생산 범위는 발주 문의 급증은 2020년에 더 확대될 것이다. 지금은 수주가 이렇지만 자기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태광. 야, 여기 보면 현대 일렉트릭이야. 아까 9,500원인데 시총이 많이 낮아졌지? 쌍구 안에 들어왔어. 고작 시가총액은 7천억인데 이게 컨센서스인데 올해 7천억 벌었어. 아, 작년에 7천억 벌었어. 거의 멀티플로 치면 10배지. 올해 이만큼 벌었어. 800억. 그래서 요게 당시에 퍼가 1배야. PB의 퍼가 13.6이야. 내년엔 더 벌어. 내후년엔 더 벌고. 근데 요때가 상승 증가율이 세다. 그러면 1174면 고작 7천원밖에 안 되니까 한 5배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싸? 이제 19년 6월 운이 온 거야. 여기서 얼마까지 끌고 올라갈까? 아빠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25,000원 타겟으로 잡고 보수적으로 25,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 타겟 잡고 현재 2만원이니까 25,000원만 돼도 25% 수익 구간이야. 이거 나쁘지 않고 아까 효성중공업도 이건 아빠가 사들기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아. 이게 또 충전 수소부터 CCU 그 탄소 포집까지 이 포트폴리오가 이게 괜찮거든 이게. 나쁘지 않다. 수소가 10배로. 자,
수소는 30년간 최소 100배 성장하래. 100배에서 150배. 100배 맞춰도 연간 한 3배씩 성장하는 거야. 탄소 포집 또한 42배, 연간 1.4배씩 성장하는 꼴이 되는 거지. 몇 배 올라가 있을까? 지금 원자력.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회사가 나왔더라? 성광밴드가 괜찮은데. 조선 쪽. 현대 미포 요거 보고 그만할까 이제? 현대 미포. 탱커 시험이 돈다면 거칠 것이 없다. 자, 주업 중단. 이제 이거 사라질 테고 또 다른 오미크론만 아니면 가장 빨리 턴어라운드 카드. 4대 선정. 탱커인 받은 가장 먼저 바이오 외치 종목.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미포 볼까? 이것도 아빠 갖고 있는데 지금 구간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보이거든. 아빠는 이것도 같이 한 포트에 담아놓으면 시총이 지금 3조인데 이건 무시할 필요 없어. 충당금 미리 박아놔서 이렇게 된 거라. 여기 보셔서 지금이 3조. 매출액을 보면 PSR로 보면 딱 1배네 1배. 영업이익도 1054억. 조금 비싸긴 한데 단기로 요 정도에서 좀 들어가서 현대인력이랑 같이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조선은 생각보다 사이클이 길다. 오히려 공작기계 쪽이 괜찮다. 그런 얘기겠지. 그러면 장기레이스 끌고 가야겠네. 조선은. 일단 내용은 이렇고 하여튼 현대일렉, 현대미포, LS일렉트릭도 ESG가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 자, 오늘은 끝.